일본인들에게 어떤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는지 물었습니다. LINE できる3とか使うかな。3時間とか。 라인이라는 메신저는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의 83%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입니다. 일본 정부나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도 이 재해 정보의 전파나 공공요금의 납부 등으로 이 라인 메신저의 쓰임새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 야후의 대주주는 A홀딩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 측에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의 가상 서버 해킹으로 라인 이용자 51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 라인 야후에 대해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이어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네이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체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추가 조사를 요구한 건 이례적입니다. 前回の行政指導に対する対応が不十分であったという事態を重く捉えていただいて徹底した対応を期待したい. 일본 정부가 직접 민간 기업의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건 개인 정보를 다루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네이버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오늘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에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면서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는 시점에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가 이번 논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 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라인 야후가 마련한 사고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필요성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13년 전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월간 사용자가 9,600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그리고 네이버.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토사구팽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네이버 지우기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는 한일 반반 구조입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실질 지분이 50%씩이고 경영은 소프트뱅크, 기술은 네이버가 맡는 구조입니다. 소프트뱅크 측은 이 틀을 깨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라인 야후 이사에서 사실상 경질했고 이사진을 일본인으로 채웠습니다. 네이버와 기술 제휴를 끊고 반반 지분 구조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6달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갑자기 한국 기업 퇴출로 확대된 내막, 아직 정확히는 안 드러나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이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행정지도를 라인 야후에 내립니다. 이후 라인 야후가 이행 계획을 보고했는데 네이버와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2년 이상 걸린다는 내용이었고 이게 총무성의 분노를 샀다는 겁니다. 실제 총무성은 4월에 이례적인 2차 행정지도까지 내립니다. 행정지도 내용 자체는 보안 강화 쪽으로 알려졌지만 라인 야후 경영진이 이걸 네이버 지우기의 계기로 삼은 겁니다. ガバナンスの強化というのはそもそものテーマでありました。総務省からの指導の中での経営体制ということも含めてやはり総合的に考えてこの体制にしていったと。 핵심은 지분 조정입니다. 일본 언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로 보는 분위기인데 라인 야후의 기술력이
네이버에서 당장은 독립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많은 통신업 특성상 일본 정부가 어디까지 나설지는 예측하기 힘든 변수입니다. 뭐 당장 우리는 카톡이 먹통되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일본에서는 라인이 왕이라면서요? 네, 라인이 정확히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정확히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요. 9,60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정도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쓸 정도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 라인을 깔아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어떻게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등극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시작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그때 일본의 통신망이 마비가 되면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 일본의 카톡 같은 것이 있었다면은 인터넷망이라는 것은 원래 미국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이런 경우에 재난이 벌어지더라도 다른 백업망이 작동하기 때문에 연락이 됐을 텐데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진 직후에 이 네이버가 라인을 일본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일본 안에서는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에 좀 뒤처졌지만 네이버가 일본에서는 가장 빠른 서비스로 그 뒤로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이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진 경보도 라인으로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본이 이 라인의 지분을 네이버에게 팔아라라고 했다면서 이거 괄호 열고 떠나라 괄호 닫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라는 이런 것을 한 것인데요. 이 행정지도는 사실 법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라는 어떤 일방적인 지침을 내린 건데 네.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거든요. 이 말이 좀 쉽게 말하면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 팔아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네이버는 라인을 절반 정도 이미 뺏긴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이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대주주가 A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딱 절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손정희 회장. 손정희 회장의 일본 기업이죠. 원래는 네이버가 직접 라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동안도 여러 가지 일본 정부에서 견제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50대 50 소유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것도 곤란하다. 앞으로는 이 50이 아니라 더 적게 가져가든지 아예 0으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49대 51도 아니고 딱 정확히 50대 5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뭐 무턱대고 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것 같진 않은데 네. 뭐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 11월에 라인 쪽에서 보안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 51만 건 정도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 대책을 마련하라고 일본 정부가 지시를 했는데 대책을 마련해 갔더니 불충분하다. 그것이 아니라 지분 정리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게 발생하면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과징금을 때리지 뭐 지분을 팔아라, 지분을 빼라 이런 요구는 잘 안 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도 종종 이런 식의 보안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소니가 7천만 건의 엄청난 보안 사고를 낸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NTT 서울본도 최근에 이제 900만 건 정도의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뭐 그때도 지분을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팔아라는 것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게 이런 통신망을 좀 맡기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봐도 뭐 이중잣대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라인을 좀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이참에 가져가야지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원래 통신업이라는 것이 어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 기업이 통신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껄끄러운 면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러시아 태생의 개발자가 만든 그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이 텔레그램도 보안상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 과연 외국 기업이 이런 메신저를 써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외국 기업의 메신저가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한국이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대국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라인이 일본에서는 거의 사회 인프라급인 것 같은데 그냥 네이버가 지분 털고 나오면 안 되나요? 안 쓰면 일본인들 손해일 것 같은데. 네,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단순히 라인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 야후라는 회사의 지분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야후라는 회사는 한국이 네이버처럼 어떤 지배력을 가진 포털입니다.
그리고 페이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일본에서의 어떤 포털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 전체를 이제 넘겨주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고요. 줄줄이 엮여 있는 자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일본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이완하고 태국에서도 이 지배적인 그런 메신저이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2억 명이 넘을 정도로 이 전체 사용자는 그 카카오톡보다 더 많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을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브랜드로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론칭을 시킨 사례인데 네. 동남아 지배력까지 자칫하면 잃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우려잖아요. 네이버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네이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이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이런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일본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 대놓고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일본 쪽 보도를 보면은 결정해야 할 날짜가 소프트뱅크 결산일인 다음 달 9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지분이 넘어가면 뭐 소뱅이 그거를 사들일 여력은 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소프트 기업이 이렇게 해외에서 론칭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유일한 사례 사례인데요. 아닙니까? 네. 우리 정부도 외교부 그리고 산업부, 과학기술부에서 각각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과기부 입장을 보면은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행정지도로 외교관계와는 별개다. 이런 아주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고요. 동향을 보면서 지원이 필요하면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물론 한일관계 고려는 해야겠지만은 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야당인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여당인 윤상현 의원도 한일관계 찬물기였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이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네.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